어서 일어나. 안 보면 후회할 거야. 한스는 동네가 떠나가도록 아코디언을 켜요. 사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헤드폰으로 귀를 막지요. 마이크는 집에 있는 일이 드물어요. 주로 밤늦은 시간에 일을 하거든요. 일대 프란트 뒤에 딸들은 종이 비행기에 편지를 적어 단짝 친구에게 날려보내요. 셀리가 신이 나서 편지를 받으러 가요. 좋은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스미스 아주머니가 또 파이를 굽나봐요. 줄리아가 중얼거려요. 스미스 아주머니의 파이는 정말 최고지. 관리실에서 일하는 로이 아저씨는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서로서로 연결되어 이웃과 함께 듣고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들은 아주 가까운 이웃사촌이에요. 밍밍의 신기한 붓. 밍밍은 중국의 유명한 서예가인 쥐나오의 딸이에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아빠와 둘이 살아요. 밍밍의 아빠는 커다란 작업실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날마다 글씨를 쓰며 왕에게 드릴 멋진 작품을 만들곤 하지요. 아빠는 밍밍이 커서 서예라는 오랜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밍밍에게서는 전혀 소질이 보이지 않았어요. 밍밍은 조심조심 먹물에 붓을 적셔 잘 써보려고 했지만 글씨는 언제나 빗둘빗둘 제멋대로였어요. 밍밍아, 글씨를 쓸 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된단다. 끝까지 집중해야 해. 아빠는 밍밍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밍밍한테는 그것이 쉽지 않았어요. 글씨 쓰는 것에만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올라 밍밍을 꿈과 환상의 세계로 멀리 멀리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아빠가 벅을 싸러 이웃 마을에 간 사이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밍밍이 문을 열자 작은 키에 모자를 쓴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미소를 띤 동글동글한 얼굴에 사과처럼 뺨이 붉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뒤로 물건을 가득 실은 빨간 수레가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지금 아빠가 집에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인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아빠에게 전해드릴게요. 밍밍은 공손하게 말했어요. 아이고, 어쩜 좋으니.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우연히 너희 가게 앞을 지나가다 들렀단다. 너와 내 아빠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아주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이야. 할머니는 묘한 웃음을 띠며 붓을 한 자루 꺼냈어요. 책 보아도 오래된 듯한 붓이었어요. 이미 색이 진해질 대로 진해진 나무 붓에는 알 수 없는 옛날 문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밍밍이 붓을 건네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붓이 환한 빛을 내뿜는 것 같았어요. 와, 너무 멋있어요. 밍밍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어요. 이 붓줄 정말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구나. 되게 아주 싼 값에 주마.
이상하네. 갑자기 글씨가 써보고 싶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빅민은 손에 붓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흰 종이가 펼쳐져 있었어요. 빅민은 망설이지 않고 머릿속에 떠오른 첫 글자를 썼어요. 쑥, 쑥, 쑥. 상점 바닥에서 대나무 수식구루가 솟아났어요.
있었어요. 달이 풀리자마자 꼬치꼬치 마른 득대씨가 줄임배를 움켜쥐고 숲에서 나왔어요. 득대씨는 닥치는 대로 먹어 대기 시작했어요. 토끼 2마리에 백리향 1뭉치, 사냥 4마리에 엉겅퀴 1다발을 통째로 꿀꺽꿀꺽 삼켰어요. 콕콕 쏘는 맛이 기가 막히네. 득대씨가 생각했어요. 득대씨는 군침을 삼키며